어두운 새벽, 종로의 금은방 골목은 고요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전광판에 새겨진 숫자가 쉼없이 깜빡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알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인 공포와 마주합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이자 시스템이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왜 다시 금에 열광하고 있는가? 단순히 자산 가치를 불리기 위한 투기적 수요인가? 아니면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을 직감한 생존의 몸부림인가? 화면을 가득 채우는 골드바의 차가운 광택은 역설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시장의 열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위기 징후를 동시에 대변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종이화폐의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지폐가 가치의 척도였고 신용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망을 흔들며 물가는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고에 금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기존의 금융 질서, 즉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숫자로만 존재하는 은행 잔고,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거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동산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변하지 않는 물리적 실체인 금이 주는 위안은 맘다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2026년 금값이 폭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한국 경제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위기들이 남긴 흉터와 현재의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할 단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금값의 상승은 단순한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 시스템의 중대한 변곡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현재 세계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는 균열의 신호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전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든 것은 부채의 역습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무한정 풀려난 유동성은 전 세계 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비중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공포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은 화폐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이화폐가 더 이상 내 자산의 가치를 보전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시장의 변동성은 극심해졌고 원화 가치가 급락할 때마다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러한 공포는 곧바로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환금성을 지닌 금으로의 쏠림 현상을 야기합니다. 금값의 상승 곡선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넘어 대중이 느끼는 체감 경기의 공포지수와 정확히 비례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완벽한 폭풍, 즉 퍼펙트 스톰이라 진단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과 채권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금은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됩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겪은 뼈아픈 기억은 학습 효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 원화는 힘을 잃었지만 금은 오히려 그 가치가 빛을 발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다가올지도 모르는 경제적 재앙으로부터 내 가족과 삶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이제 경고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금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작동 원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신뢰의 붕괴에 있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정 통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MV는 PY라는 화폐 수량설의 공식처럼
시중에 풀린 통화량 M과 유통속도 V가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2026년 현재 실물 경제의 풀어성이 정체된 상태에서 화폐 가치만 떨어지자 사람들은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 화폐를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 가장 완벽한 대체제로 기능합니다. 금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찍어낼 수 없어 희소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질 금리와 금값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보통 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이기에 금리가 오르면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명목금리가 높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그것보다 더 가파른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태가 지속되자 예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깎여내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성까지 가세하며 이른바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플라이트 투 퀄리티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도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불안정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달러조차도 금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이자 없는 안전한 현금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유동성의 흐름도 금값을 부추기는 핵심 동력입니다. 과거 양적 완화 시절 살포된 막대한 자금들은 갈 곳이 없이 떠돌다 자산 거품이 붕괴되는 시점에 이르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한꺼번에 쏠립니다. 이를 군집 현상이라 부르는데 2026년의 금시장은 바로 그 격전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금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를 불러일으키며 가격의 지지선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금값의 상승 메커니즘은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가격이라는 숫자로 치환한 결과물입니다. 경제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화폐에서 금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2026년의 금값 폭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던 글로벌 사례들을 냉철하게 복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인 페소화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달러와 금을 찾았습니다. 은행에 예금해둔 돈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나는 광경을 목격한 그들에게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내일의 식량을 보장하는 생존권 그 자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국가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금이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터키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에르도안 정부의 비정통적인 금리 인하 정책은 리라화의 가치를 수직 하락시켰고, 터키 국민들은 자산 방어 시단으로 금을 택했습니다. 터키인들에게 금은 전통적인 혼례 예물을 넘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저축 수단입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금을 보유했던 이들은 상대적으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비극에서도 반복됩니다.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려질 때 금 한 조각은 가족 한 달치의 식량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통제력을 잃고 화폐를 마구 찍어냈을 때 시장은 반드시 그 대가로 금의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2010년대 초반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그리스인들은 ATM기 앞으로 달려가 현금을 인출하고 금을 사들였습니다. 유로라는 강력한 통화권 내에서도 시스템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순간 사람들은 가장 고전적인 자산으로 회귀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은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음을 보냅니다.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대외 충격이 가해질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가 없는 국가의 통화는 언제든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이 처절한 사례들은 지금의 금값 상승이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균열을 막아내려는 인류의 본능적인 선택임을 증명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균열은 이제 한국 경제라는 견고해 보였던 성벽에도 깊은 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값 폭등과 달러 가치의 불안정성은 곧바로 실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수입 물가가 치솟고, 이는 가뜩이나 높은 장바구니 물가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2026년 한국의 소비자들은 기름값과 식재료비가 오르는 것을 보며 화폐 가치의 하락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금시장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세상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입니다. 금값이 상승하는 시사하는 고물가와 불확실성은 시중 금리의 상방 압력을 작용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막대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한 영끌족의 이자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자산 가치가 하락 압력을 받을 때 자산의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 투자처로 금이 부각됩니다. 과거에는 집이 최고의 안전자산이었으나 이제는 언제든 현금화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금으로 자본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여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둔화시키는 경제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